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제약주 작전은 월가와 외국계 제약사들 우리나라 공무원 정치인들과 도주 해를 이용해서 국부를 추기 삭현이며 초창기 때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현재 한미약품 뭐 등등등등 신라제 뭐 이거 할 거 없이 영진약품 등등등 할 것 없이 수조원이 털렸고 앞으로도 삼바셀트린 수조원이 털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도대체 지금 제가 경고했던 종목들이 다 문제하고 있는 한미약품, 영진약품, 네이처셀, 그리고 티슈진, 신라젠, 알테오젠, HLB, ABL 바이오 이거저거 할 거 없이 파미셀 한두 개입니까? 막 4, 50개 되는 종목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SK바이오팜도 제가 경고를 드렸죠. 그죠? 제약주 자체 문제도 있지만 신규 거품 상장에도 걸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PER, PBR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PER상 작년에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긴 한데요. 작년도 이제 뭐 코로나 먹고 위탁 생산 같은 거. 그러니까 뭐야 외국계 제약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고 초창기 때 많이 뭐 콜옵션이든 뭐든지 간에 해서 처음에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기술도 좀 던져주고 그죠? 큰 기술 아니에요. 위탁 생산이 큰 기술이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 기술로 보면 한미약품이 훨씬 셌어요. 그거 신약이었잖아요. 근데 그 신약마저도 제가 뭐랬죠? 제가 경고했고 통과됐고 얀센에서 기술계약 체결해줬고 근데 아무도 안 믿었죠 여러분. 제가 거기도 작전이 있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물며 이런 백신 따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때 경고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요 지금. 예. 이게 다 패턴이다. 그동안 작전해온 그냥 패턴일 뿐이다. 제약주들의 CGN도 그렇고 뭡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고 분식회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PER은 볼 것도 없고 PBR 5 이상 특히 10 이상 건들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PBR 10 이상인 애들 다 문제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삼바가 아직도 PBR 11이잖아요. 삼성바이오도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거의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3반은 나중에 뭐 신약까지 나오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개인들도 꼬시고 어쩌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결국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20% 30% 50% 이제 오르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패턴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월가의 매집이 있고 외국계 제약사 기존서 혹은 하고 위탁 생산하거나 계약 체결한 후에 파기하거나 그죠. 그리고 주가는 K 거품을 시연해서 상장시키고 공무원들은 협조적으로 허가 등을 내주기도 하지만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많고요. 그 후에 정치인과 대통령들 끌고 다니면서 셀트리온은 문재인 대통령, 그죠? CGN하고 셀트리온 문재인 대통령, 신라젠 유시민, 그 다음에 SK바이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SK바이오는 진보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제 넘나들면서 끌고 다니면서 그러고 나면은 기술이 좋은 줄 알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폭발하고 기존 세력들은 매도하고 그래서 큰 호재가 있을 때 한미약품도 큰 호재 빵빵 터졌을 때 얀센하고 신약에 대한 기술 계약 터졌을 때가 고점이었어요.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 막 빵빵 터질 때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대통령 방문하고 할 때. 그래서 온갖 호재에도 이유가 없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기존 세력들이 매도하고 나면은 그때에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매도가 증가하네 뒤로는. 증권사들과 외국인 기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평가거나 문제가 있거나 작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매도를 계속 SK바이오사이언스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게 다 패턴이에요. 그래서 개인들만.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양호한데 작년에 실적이 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기 때문에 위탁 생산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래서 PER을 여러분 별로 이것도 뭐 저평가는 절대 아니고 이것도 뭐 약간의 고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죠. 근데 PBR 그래서 제가 PBR을 더 중요시하라고 해요. PBR 5 이상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게 2, 3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2까지 낮아지면 뭐예요? 3분 1등 당하는 거예요. 3반은 11이잖아요. 셀트리온도 이거 엄청 10 넘게 올랐다가 지금 좀 착해진 거고 PBR 기준으로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시젠도 그렇지만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거를 실적들 다 믿지 마시고요. 예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설명 안 드리겠는데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빌 게이츠가 그 수많은 그 기업들을 조금씩 후원하는 건데 그 후원 금액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빌 게이츠가 마치 크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월가나 빌 게이츠랑 또 그 얘기하면 다 복잡한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한미약품 경고했을 때보다 이게 뭐예요? 이 백신이 훨씬 약한 거예요. 제가 훨씬 더 훨씬 더 큰 호재인 한미약품 때도 제가 경고했다면은 저에게 있어서 지금 뭐 백신이 어떠니 뭐 이런 위탁생산 이런 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한미약품 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제가 그 작전이라는 거에 아무도 안 믿으셨잖아요. 왜냐? 얀센이라는 글로벌 그 제약사가 계약 체결로 빵빵 수천억 계약 체결 뉴스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쪽 판이 원래 이렇습니다. 과연 얼마의 개미가 죽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경고한 종목 중에 그 중에 몇 개가 틀려도 안 믿으셔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경고한 종목 제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종목도 빠지지 않고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패턴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라도 증가하지 않고 뭔가 좀 다른 면이 있거나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그죠? 공매도까지 똑같잖아요. 그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알기 때문에 기관에서 공매도를 치는 건데 그들이 눈 감고 귀 막고 오히려 여기에 동참하면서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고 있고 개인들만 죽어가고 있다. 예. 정치인들이나 기자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